안녕하세요. 여드름을 전문으로 보는 피부과 전문의 최원우입니다. 여드름이 많이 난 남자친구를 두거나 여자친구를 뒀을 때 진짜 이렇게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하면 여드름이 옮냐는 질문을 누가 저에게 하셨어요. 진짜 옮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은 어떤가요? 혹시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혹시 여드름이 많은 분이 있겠죠? 뽀뽀도 할 텐데 옮았나요? 정답은 옮지 않습니다. 여드름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드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물론 세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의 원인 세균만으로 여드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하게는 여드름에 관련된 호르몬 상태, 그로 인한 피지샘의 과도한 활성, 그리고 각질의 입구가 턱 막히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복합이 되어야 여드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여드름이 많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얼굴을 부비고 뽀뽀해서 설령 세균이 옮겨온다 하더라도 나의 피부 조건에 피지 분비가 많지 않거나 각질의 입구가 뻥뻥 잘 뚫리게 되면 여드름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로 여드름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드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중에 제1번이 여드름의 원인균이라고 했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여드름의 원인균은 어느 하나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비교적 물론 최근까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여드름의 원인균이 C. 아크네스, 이 아크네스가 원래 여드름이라는 뜻인데 피부에 살고 있는 C. 아크네스가 여드름의 원인균이라고 범인으로 지목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정상인 모두가 이 C. 아크네스라는 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상 피부에 제일 많이 사는 세균이 바로 이 C. 아크네스라는 균이에요. 과거에는 이 피부에 살고 있는 균이 무엇인지 동정해내는 기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을 때 이렇게 피부를 긁어서 겨우겨우 균을 분리해보면 C. 아크네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피부를 간단히 문질러서 아주 적은 양의 샘플로부터 엄청난 양의 DNA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DNA 정보로부터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를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C. 아크네스가 정상인에게서도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정상인한테 살고도 있는 균을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주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원인균이 무엇이냐? 모두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을 더 깊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C. 아크네스가 같은 이름이지만 여러 종류로 더 구분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C. 아크네스의 1번, C. 아크네스 2번, C. 아크네스 3번, 4번, 5번, 6번, 10번, 8번, 20번, 30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C. 아크네스의 균들이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이 중에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의 원인균으로 주목되고 있는 C. 아크네스 몇 번, 주로는 30번대 균주들이 있고 그 균들의 특성은 대부분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뿜어내고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C. 아크네스라는 균들은 대부분 리보타입 6번부터 낮은 번호의 숫자를 띠고 있는데 이 균들은 잘 들여다보면 독성 물질을 뿜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 원인균 검사를 하더라도 그 원인균의 유전자를 들여다봐서 그 균이 나쁜 균을 가지고 있는 피부인지 좋은 균을 가지고 있는 피부인지를 구분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들이 세분한 정보들을 우리가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치료법도 상당히 세분화되었지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특히 여드름 치료를 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는 그 여드름쟁이 피부에 살고 있는 C. 아크네스가 유전 정보로 구분해 보았을 때 좋은 놈을 많이 갖고 있는 피부인지 나쁜 C. 아크네스를 많이 갖고 있는 피부인지에 대한 유전 정보를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정보까지 분석해주는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 한국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하는 웨스 피부과에서는 여드름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여드름 원인균 C. 아크네스의 서브타입들을 유전 정보를 구분해서 검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를 받고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면 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드름 원인균 중에 나쁜 군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면 주되게는 항생제 계통의 치료들을 하면서 동시에 균체를 죽일 수 있는 레이저 광선 치료를 겸하면 좋고요. 그때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여드름 토닝이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여드름 원인 균들을 쭉 보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C아크네스는 대부분 좋은 놈들이 많다. 여드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로 피지샘을 억제하는 쪽의 치료들을 해줘야 치료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여드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피부에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를 기반으로 항생계통 또는 세균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치료로 갈지 아니면 피지샘을 주로 타겟으로 가는 치료로 갈지를 구분해 줘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웨스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여드름 토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인데요. 말씀드린 여드름 원인이 4개라 그랬죠. 세균, 그 다음에 피지샘의 지나친 활성, 그리고 각질의 입구가 쏙 막히는 거, 그리고 호르몬이나 이런 작용의 염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 여드름 토닝 치료를 레이저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나쁜 세균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지샘의 활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 중에 2개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치료 해온 지도 벌써 거의 한 8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여드름 치료에 대한 성적들이 점점 좋아져서 최근에 이 여드름 토닝을 받고 나면 대체로 저희가 이거 한 5번 하거든요. 하고 나면 치료 후 대략 한 미니멈 통계적으로 한 8개월 정도는 여드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원래 여드름 10개 난다고 가정하는 사람에게서 5번 정도 여드름 토닝하면 한 80% 정도 사라집니다. 100% 깨끗하게 저희가 없애지는 못해도 그래도 상당히 여드름이 줄은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드름 그리고 여드름은 없는가, 여드름의 원인균으로 지목된 범인들이 요즘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유전 정보를 통해서 범인을 좀 더 세분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등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드름이 나시는 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저희 병원에 들르셔서 본인의 여드름 원인균이 뭔지 저희가 무료로 검사해드리고 있거든요.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피부과 전문의 최원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